안녕하세요, 김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환입니다. 오늘은 팀장님과 대출과 은행 이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산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과 이율이죠. 그렇죠. 네. 저기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으면 예. 대출이 90% 나온다. 연이자는 뭐 1.8%가 나온다. 예.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보통 10명 중에 한두 명은 90%, 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율이 1.8%, 그리고 90%가 되면서 또 1.8% 되는 거는 사실상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모델하우스에서는 늘 긍정적으로 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 신용등 1등급이시고 예. 연봉이 한 6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출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면서 대출이 그만큼 되지만 또 은행에서 또 그만큼 자금이 남아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 자금 상황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80%까지는 개인 상황에 맞는데 네. 개인이나 뭐 법인의 상황에 맞는데요. 나머지 90%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은행 상황에 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은행을 만났느냐 따랐다는 거죠. 제 상당 고객 중에서도 예. 어느 은행을 갔다가 예. 거기 은행에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렇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 뭐 이 정도 해결해야 될 뭐 특판 같은 상품이 있는데요. 그게 많이 남아 있으면 이율도 좋고 네. 대출 비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네. 이미 실적이 끝났다, 실적을 다 채웠다. 그러면 이율과 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은행 한 두세 군데는 비교를 해보고 대출을 받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제가 좀 예. 나눠를 봤는데요. 예. 첫 번째 가산동, 예. 두 번째 성수동, 예. 세 번째는 조금 지산이 핫하지 않은 하남, 동탄, 예. 김포 같은 곳으로 나눠서 예. 가산동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은행에서 요 지역마다 얼마나 대출을 많이 해주는가에 따라서는 그거는 결국 이제 경매 시의 감정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산동이 아니고 뭐 일단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다 이제 낙찰가가 다 90% 이상이 돼요. 어떤 데는 100%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85% 정도 되고요. 85%라고요? 매매 최고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감정가가 보통 85%, 분양에 대해서는 최고 한 90% 정도 가능합니다. 분양이 약간 높네요. 그렇죠. 분양은 감정가가 이제 분양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요즘 경매를 알아보다 보니까 예. 가산동쯤은 경매 나오면 한 100% 정도의 낙찰이 되고요. 예. 성수동은 170%에 170%? 예, 이야. 170%에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성수동은 대출이 엄청 잘 나오겠네요. 그렇다고 예. 90% 이상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상은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매매가가 감정가를 그냥 100% 그대로 흡수한다. 네. 이 정도지. 170%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가가 170%지만 네. 10억짜리를 뭐 17억 대출하고 주고 그렇진 않아요. 9억 정도까지 90%니까. 네. 예. 그리고 아마 이쪽은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하남이나 동탄, 김포 쪽은 네. 분양을 거의 안 하시니까 예. 이쪽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쪽은 보시죠. 대출이 한 80% 정도. 대출이 80%.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남, 동탄, 김포 같은 경우는 예. 맥시멈 80%. 맥시멈 80이죠. 예. 맥시멈 80%고. 그러면 지산에 예.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상가나 지원시설, 기숙사가 예.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한 건물을 봤을 때 네. 공장은 딱 두 개예요. 공장과 공장 아닌 것.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크게 공장과 지원시설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시설 안에서는 또 업무용, 이제 상업용, 업무용과 근린생활 시설로 나누는 거고요. 근린시설 안에서는 또 이제 1종 근린, 2종 근린이 나누는데 통합적으로 지원시설은 기본 담보로 이제 60% 플러스 신용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총 70%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은 기본 70%에 신용 추가해서 총 8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10%가 더 되는 거는 그거는 은행 특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웬만하면 된다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럼 혹시 예. 은행 특반이라고 하셨는데 예. 대출이 좀 잘 나오는 달이 있을까요? 1월부터 아, 12월까지. 1월, 7월이 잘 되고요. 제일 안 되는 달은 6월, 12월이 제일 안 됩니다. 아, 정말 꿀팁인데요. 예. 1월, 7월은 대출이 잘 되고 예. 6월, 12월은 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잔금 치를 때 6월과 12월이다. 그런데 은행 이자를 좀 많이 받고 싶다. 좋게. 그렇지. 은행 그러니까 이유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차라리 금 일자를 7월이나 1월로 미루시면 돼요. 아, 그 잔금을 늦게 치게 되면은 예. 연체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정해집니다. 한두 달이 넘으면 연체 이자를 내야 될 텐데 그렇죠. 연체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연 12%가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칸을 분양받으면 그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5억 기준에 예. 5억 기준에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가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분양에 대한 잔금은 보통 한 달에서 이제 2달 정도 주어지니까 그 사이에 잔금 기간을 맞추면 되고요. 어느 시점부터 한두 달인가요? 그러니까 준공일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뭐? 준공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보존 등기일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그 입주 지정일이 지정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준공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입주 지정 기간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일이 지나고 예. 나서부터 연체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거는 시행사마다 달라요. 이건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이거는 시행사한테 확인하면 되죠. 시행사에서 예. 연체료에 관한 건 시행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는 보통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건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되자마자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잔금을 치는 게 좋아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륙은요? 몰라. 대륙은 요즘 분양한 게 최근에 네. 중고한 게 없으니까 요즘은 몰라요. 최근 몇 년간 대륙은 없었으니까. 분양을 안 했으니까 예. 잘 모르시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딱 시점에 잔금일을 협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에 6월과 12월은 피하시고 잔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송에서만 가능한 이런 꿀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 제한에 대해서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분양을 받았다가 예. 내가 계약금을 10% 넣었는데 그렇죠. 몇 달이 지나서 네. 중도금을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중도금이 대출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도금은 100% 신용을 보기 때문에요. 잔금은 되더라도 중도금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10%는 이미 냈는데 계약금 예. 중도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매로 팔든지 전매로 판다는 거는 결국 명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잔압을 하든지 잔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시행사에 부탁해서 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취소를 하면 계약금이 취소는 안 되고 계약이 날아가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최악의 상황은 계약금 10%를 날리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고 최선의 방법은 네,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개인 법인 대출 누가 더 유리한가? 이미 법인으로 계약을 했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대표 개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요. 그리고 나서 1년 사이에 법인 매출을 좀 올려놓습니다. 결국에는 실입자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기치기를 원해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개인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칠 때 다시 법인으로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럼 명의 변경을 두 번 하는 두 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의 두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주기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 3년이 지나서 대출 예. 연장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3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게 있는데요. 네. 보통 서울시 자금이나 중진공 자금은 3년 거치
보통 5년 상환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자가 나오다가 3년 지나면 이제 원리금 같이 이제 갖게 되는데요. 네. 보통 여기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이자만 냈는데 그 사이에 신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5년 그다음부터는 원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금 상환하기가 힘들어서 은행 갈아타기가 시작되는데요. 신용이 안 좋으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처음에는 몇 달 갚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예. 잔금 대출 받을 때 예. 3년 거치 5년 상환을 많이 하시나요? 은행은 그거는 이제 3년 거치 5년 상환은 일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3년 거치 뭐 10년 상환이나 그 이상도 되는데요. 보통 3년이 지나서 은행 갈아타기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3년 거치에 예. 몇 년 상환인 옵션인데 네. 3년이 지나면 상환하고 싶지 않으려면 은행을 갈아타면 되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네. 계속 같은 은행 쓰시려면 네. 어느 정도 계약 처음에 이제 은행하고 계약한 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얼마 정도 갖고 계속 연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든지. 연장하면은 예, 일부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은행마다 달라요. 아니면 아예 예. 새로운 은행으로 가서 예, 상환을 아예 안 하고 또 다시 거치를 하시던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바꾸면 네. 조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행도 똑같아요. 은행도 네. 3년마다 갈아타면은 네. 이자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듣기로는 실사용자인 척하면 네. 대출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이건 몇 년 전의 얘기지만 네. 이제 3%가 넘게 받았습니다. 은행 이자가 3%가 넘었다. 그렇죠. 예. 대출 이자가. 그런데 이걸 또 콩나물 깎듯이 깎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용이 좋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방송보다는 카톡으로 유입해서 네. 그 질문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이제 은행 관계자가 보면 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 네. 뭐 질문을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팀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익의 극대화인데요. 대출을 잘 활용하게 되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실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자금을 사업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을 활용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